너는 또 말을 그렇게 하네. 엄마 생각 좀 해라. 살면 얼마나 사시겠어? 오빠는 나한테 미안했다는 말이 어려워? 야, 가족끼리 미안하다 이런 말 해야 하냐? 너도 적당히 하고 엄마 생각해. 너 그거 불효야. 뭐라고? 다 그렇게 사는 거잖아. 네가 혼자 희생한 척 하는 거지. 그걸 미안해하면 내가 나쁜 놈 되는 거잖아. 솔직히 난 그런 생각 없거든. 당신은 자식에게 어떤 부모였나요? 그리고 그 자식은 당신에게 어떤 사람이었나요? 누구에게는 부모가 전부였고, 누구에게는 자식이 전부였지만, 서로의 마음은 꼭 같은 방향을 보진 않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 여자의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단 한 번도 엄마의 자식 같지 않았어요. 어릴 적부터 늘 장남 뒤에 가려져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하게 희생했던 삶. 김순자 씨, 58. 그녀는 이제야 말합니다. 엄마 딸 말고 김순자로 살고 싶어요. 오늘의 주인공은 평생 장남만 아들로 여긴 어머니 아래에서 자기 존재조차 지워가며 살아온 딸 김순자 씨입니다. 지금 그 오랜 침묵의 시간이 끝나려 합니다. 김순자, 두 아이의 엄마이자 평범한 주부. 하지만 그녀의 인생에서 평범은 늘 인내의 다른 말이었다. 누군가는 딸이라서 편했겠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그 말이 가장 싫었다. 딸로 태어나 많이 참고 더 많이 포기하고 더 많이 외로웠기 때문이다. 순자야, 이번 제사는 총철이 바쁘대서 네가 좀 해야겠다. 이번에도 내가 와서 음식 좀 해놓자. 김치도 좀 담그고. 알겠어요. 익숙한 말이었다. 종철이는 바쁘고 순자는 한가해서 도와야 한다는 듯한 말투. 그녀는 늘 그렇게 살았다. 무슨 일이든 당연히 순자의 몫이었다. 내가 한 번이라도 안 바빴던 적 있었나? 순자는 딸이었다. 장남이었던 오빠 김종철은 어릴 적부터 온 가족의 기대와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어머니는 종철 오빠 손만 꼭 잡고 사진을 찍었다. 순자는 혼자 뒤에서 손을 모은 채 어정쩡하게 서 있었다. 내 사진은 앨범 한 귀퉁이에 구겨져 끼워져 있었지. 그것도 친구 엄마가 찍어준 거였어. 명절이면 더했다. 순자는 부엌에서 온종일 전을 부치고 설거지를 했고, 오빠는 거실에서 웃으며 TV를 봤다. 순자야, 총철이는 내일 시험 있어. 너는 여자잖아. 너가 좀 해. 그 말이 마치 가훈처럼 반복됐다. 그 말은 성장에서도 바뀌지 않았다. 야, 순자야. 이번 주는 지민이 발표회가 있어서 내가 좀 힘들다. 엄마 생신상은 네가 좀 챙겨줘라. 오빠, 그 말 10년째 듣는 거 알아요? 어휴, 또 왜 그래? 넌 딸이니까 좀 챙겨야지. 딸이니까 그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감당해야 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녀가 결혼하고 가정을 꾸린 뒤에도 어머니는 늘 종철이 편이었다. 종철이의 무책임함은 이해받았고 순자의 무거운 짐은 당연시됐다. 오빠는 무슨 일을 해도 수고했다고 하고 나는 뭘 해도 당연하다는 거야. 남편과의 대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줄었다. 아이들도 대학을 가고 집을 떠나고 나니 이제 집안엔 대화도 온기도 사라졌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깨는 건 언제나 어머니의 전화 한 통이었다. 순자야, 이번에도 제사 음식 너가 좀 해놔라. 정철이는 바쁘다더라. 그 애는 정말 할 일이 많아. 그래도 너는 시간이 되잖니. 엄마, 전 시간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일해요. 집안일도 하고 제 식구도 있어요. 아이고,
말 좀 좋게 해라. 그래도 딸이 좀 챙겨야지. 오빠는 뭐 남자잖아. 딸이라는 이유, 여자라는 이유. 그건 순자의 인생 내내 그녀를 붙잡은 족쇄였다. 그녀는 한 번도 수고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그리고 지금도. 엄마, 나도 자식이에요. 한 번쯤 따뜻하게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도 엄마한테 고마워라는 말 듣고 싶어요. 순자는 이 말을 꺼낸 적이 없다. 늘 참았다. 화를 내면 예민하다고 했고, 서운함을 표현하면 또 시작이네라는 반응이 돌아왔다. 그래서 침묵했다. 묻고 또 묻는 전화에 그녀는 늘 알겠어요라고만 했다. 하지만 이제 그 말이 입에서 잘 안 나온다. 엄마, 이젠 나도 지쳤어요. 그냥 김순자로 나로서 살고 싶어요. 평생을 참으며 살아온 딸 김순자 씨의 마음 속엔 지금껏 한 번도 꺼내지 못했던 말들이 있다. 이제 그 말들이 서서히 입술 끝까지 올라오고 있었다.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를 속이며 살게 된다. 괜찮아. 참을 수 있어. 가족이니까. 그 말들이 몸에 배면 자신이 얼마나 상처를 받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이 하루하루를 넘기게 된다. 김순자도 그랬다. 엄마, 병원 가야 돼요. 약 떨어졌잖아요. 응, 알았다. 순자야, 내가 데려가줘서 참 다행이지. 정철이는 요즘 너무 바쁘대. 요즘만 바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내 오빠는 직장 다니느라 정신이 없잖니. 너야 시간을 조금 내면 되니까. 어머니는 언제나 그랬다. 순자가 무슨 일을 하든 시간이 없든 지쳤든 상관없었다. 너는 딸이니까 당연히 해줘야지. 그 말은 직접 들은 적은 없지만 어머니의 말과 행동은 항상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엄마가 아프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간 것도 나였고, 검진 결과를 기다리면서 같이 앉아 있던 것도 나였는데, 순자는 어머니를 원망하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 눈에 보이는 차별보다 보이지 않는 외면이 더 아프게 다가왔다. 야, 순자야, 이번에 엄마 모시고 가야 하는 거 네가 좀 해줘. 엄마 몸도 안 좋고 너가 도와야지. 그럼 오빠는 뭐 할 건데? 야, 나 요즘 진짜 바빠. 회사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내가 좀 알아서 해줘라. 넌 그래도 엄마 가까이 살잖아. 엄마랑 가까이 산 적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뭐라고? 아니야. 알겠어. 언제부턴가 순자는 알겠어라는 말이 입에 붙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서운함, 억울함, 그리고 서글픔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늘 가족 안에 있으면서도 가족 밖에 있는 기분이었다. 제사 음식은 내가 만들고, 엄마 병원도 내가 모시고, 잔소리는 오빠가 듣기 싫다고 밀어넘기고. 근데 왜 난 아무것도 안 남는 것 같지? 어느 날 어머니는 뜻밖의 말을 꺼냈다. 순자야, 우리 살던 집 말이다. 정철이 이름으로 등기 좀 해놔야겠다. 그 애가 장남이니까. 왜요? 저도 자식인데. 너야 시집가서 잘 살고 있잖니. 이 집은 정철이가 지켜야지. 저도 이 집에서 컸어요. 여기서 울고, 웃고, 아팠어요. 근데 왜 늘 오빠 거예요? 아이고, 너는 왜 그런 걸 따지니? 내 오빠가 장손이잖아. 옛날부터 그런 거야. 옛날부터 그랬다는 말. 순자는 그 말이 제일 싫었다. 왜 옛날은 오빠에겐 유산이고 자기한테는 의무만 남았을까? 그날 밤 순자는 한참을 울었다. 말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말을 해봤자
바뀌지 않을 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엄마한테 없는 자식이었나? 그녀는 차마 그 말을 입 밖에 꺼내지 못했다. 그랬다간 엄마가 더 서운해할 것 같았다. 아니, 어쩌면 또 이렇게 말하겠지. 그럼 넌 지금까지 뭐가 그렇게 서운했니? 내가 널 얼마나 챙겼는데. 그 말이 더 서운한 거예요, 엄마.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데. 자식이 되기 위해 평생을 애썼지만 그 애씀은 결국 사랑이 아닌 의무로만 남았다. 지금도 어머니는 순자를 부른다. 하지만 그 부름 안엔 따뜻함보다 기대와 요구가 가득했다. 그녀는 이제 지쳐 있었다. 무너져 내리기 직전의 기둥처럼 말 한마디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다. 한 번쯤은 말하고 싶다. 저도 자식이에요, 엄마. 오빠만 자식 아니에요. 사람은 누군가의 자식으로만 살아서 결국 자기 삶을 잃는다. 김순자는 이제 그 자식이라는 무게에서 조금씩 벗어나려 한다. 사람의 마음은 한순간에 터지지 않는다. 조용히, 조용히. 너무 오랜 시간 눌러온 말들이 차곡차곡 쌓이다가 결국엔 단 한마디에 무너진다. 김순자는 지금 그 마지막 한마디 앞에 서 있었다. 순자야, 이번 제사도 너가 좀 해라. 정철이는 허리가 안 좋다더라. 엄마, 나도 허리 치료받고 있어요. 며칠 전에 물리치료 다녀왔잖아요. 너는 집에 있잖니. 정철이는 바쁘다니까 그래. 그리고 넌 손이 야무지잖아. 잘하잖니. 잘하잖니. 그 말은 칭찬이 아니라 의무를 강요하는 주문처럼 들렸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잘해야 했다. 잘 참아야 했고, 잘 넘겨야 했고, 잘 조용해야 했다. 하지만 오늘은 그게 안 됐다. 엄마, 왜 저한텐 늘 그렇게 당연하세요? 당연하긴 뭐가 당연하단 말이야. 내가 도와줘서 고맙지. 고맙다고요? 저 그 말 엄마한테 들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야, 순자야, 너 왜 그러냐? 너 서운한 소리야? 언제까지 과거 얘기할 건데? 과거, 지금도 현재야. 제사도, 병원도, 잔소리도 다 지금 내가 하고 있어. 넌 맨날 피해자 코스프레야. 딸이니까 좀 더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억울해? 딸이라서 더 한다고요? 그럼 엄마 아프실 때 병원 오빠가 모시고 간 적 있어요? 약을 챙긴 적은요? 단 한 번이라도 엄마 반찬 해드린 적 있냐고요? 야, 그걸 지금 따지자고 모였어? 가족끼리 뭘 그렇게 계산적으로 굴어? 가족이니까 더 서운한 거야. 됐다. 됐어. 내가 힘들었으면 말을 하지 그랬어. 맨날 입 꾹 닫고 하더니 지금 와서 왜 이래? 엄마, 제가 말 안 한 게 아니라 엄마가 들을 마음이 없었잖아요. 아이고, 넌 맨날 그 얘기야.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남들보다 잘 키워줬잖아. 너도 남편 있고 애들 잘 컸고 뭐가 그렇게 모자라니? 그 말 한마디에 순자의 안쪽 어딘가가 퍽 하고 무너졌다. 그녀가 버텨온 모든 시간, 쌓아 올린 모든 희생, 그 모든 것이 남들보다 잘 키워줬잖아. 한마디에 지워졌다. 엄마, 저 중학교 때 고열로 쓰러졌을 때 기억나요? 혼자 버스 타고 병원 갔어요. 엄마는 오빠 학원비 챙긴다고 바쁘셨잖아요. 그걸 아직도 기억하냐? 그게 그렇게 큰일이야? 그 시절엔 다 그랬어. 그걸 왜 지금 와서 들춰? 정말이지. 피곤하구나. 그게 피곤한 일이었구나. 내가 아픈 게 엄마한테는 귀찮은 일이었구나. 그녀는 뭔가 말하려다 끝내 입을 닫았다. 숨이 턱 막혔고 눈물은 나지 않았다. 대신 깊고 서늘한 허무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그냥
장남이랑 사세요. 저는 이제 그만하려고요. 그래. 그게 편하겠지. 불편하면 빠지라고. 우린 원래 네 도움 바라지도 않았어. 그래, 마음대로 해라. 내가 그렇게 억울하면 그만 오든지. 그날 순자는 아무도 바라보지 않았다. 더는 기대할 것도 미련도 없었다. 이 순간만큼은 자기 인생을 위한 단 한 번의 아니오였고, 그 아니오는 40년을 참아온 입술에서 나온 가장 뜨거운 말이었다. 사람은 외롭다고 모두 무너지진 않는다. 진짜 무너지는 건 스스로가 아무 의미도 없다고 느껴질 때다. 김순자, 그녀는 지금 그 무너지는 경계선 위에 서 있었다. 내가 엄마한테 그렇게 큰 말까지 했네. 그 자리를 나올 때도 뒤도 안 돌아봤어. 며칠이 지났다. 어머니에게서도 오빠에게서도 연락은 오지 않았다. 그 침묵이 차라리 편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괜히 마음이 흔들렸다. 그래도 가족인데 내가 너무 심했나? 아니야. 이제 와서 또 내가 사과하고 들어가면 결국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잖아. 마음속에서는 끝없는 싸움이 벌어졌다. 자신이 틀린 건 아닐까? 조금 더 참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불쑥불쑥 올라왔다. 하지만 곧 이어지는 한마디. 그럼 나는 언제쯤 살아? 어느 날 아이들도 없고 남편도 밖에 나가 조용한 집안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소파에 앉아 있는데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제 내게 몇 안 남은 나에게 연락을 해주는 친구. 순자야, 뭐해? 요즘 너무 조용해서 연락했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생각만 많아지고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맨날 하던 거 안 하니까 마음이 심란해서. 안 해도 돼. 너 자신부터 챙겨. 너 목소리가 죽어간다. 그래. 너 맨날 엄마랑 오빠 눈치 보면서 남편한테도 알겠어만 하고. 그 말이 유난히 마음에 오래 남았다. 그래, 정말로 그랬다. 지금까지 그녀는 늘 누군가의 무게 속에 갇혀 살았다. 엄마의 딸, 오빠의 여동생,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정작 김순자는 그 모든 역할 안에 숨어 자신을 잊고 살았다. 나도 좋아하는 게 있었는데 고등학교 땐 책 읽는 게 그렇게 좋았고 혼자 음악 듣고 걷는 거 좋아했었는데 결혼하고부터는 좋아하는 걸 물어본 사람도 없었고 나도 생각 안 했지. 그날 밤 순자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먼지가 쌓인 노트 한 권을 꺼냈다. 대학교 1학년 때 혼자 자취방에서 끄적였던 글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나중에 여행 가고 싶다. 혼자 살아도 괜찮겠다. 엄마처럼 살고 싶진 않다. 그땐 내가 참 나한테 솔직했구나. 친구와의 통화가 떠올랐다. 날 위해 마음 써주는 친구. 주말에 혼자 바람 좀 쐬러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갈래? 전철 타고 그다지 멀지 않은 데야. 점심도 같이 먹고 오자. 그래. 나도 좀 나가보자. 오랜만에 화장을 하고 가방에 책 한 권을 넣었다. 전철에 앉아 창밖을 보며 웃는 자신을 발견했다. 순자는 놀랐다. 그 웃음이 너무 자연스러웠어.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네. 누구의 딸도 아닌,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냥 김순자로 살아보는 시간. 그건 생각보다 외롭지 않았고, 무엇보다 처음으로 가벼웠다. 그래. 이제라도 내 인생 살아보자.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을 위해서. 누구도 그녀를 응원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스스로에게 박수를 보내기로 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아보기로 했다. 변화는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 하루 10분 더 걸어보기. 아침에 창문 열고 바람 느껴보기.
그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사람을 조금씩 바꾼다. 김순자, 이제야 그걸 알게 되었다. 이렇게 내 마음대로 시간을 써본 게 언제였더라.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순자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요가 수업에 나가기 시작했다. 몸은 굳었지만 마음은 조금씩 풀어졌다. 그녀는 요가 매트 위에 누워 눈을 감고 처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평화를 느꼈다. 아무한테도 쫓기지 않는 시간. 이게 이렇게 좋았구나. 요가를 마치고 근처 공원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는 시간. 오래 잊고 지냈던 자신을 천천히 꺼내보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며칠 뒤 주민센터 게시판에서 독거 어르신 반찬 나눔 봉사 모집 공고를 봤다. 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되어줄 수 있겠네. 어느새 그녀의 일정에는 요가, 반찬 봉사, 마을 도서관 프로그램이 빼곡히 채워졌다. 과거의 김순자라면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해라며 지나쳤을 일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할 수 있지. 해보자. 이 나이에 처음으로. 진짜 내 시간을 사는 거잖아. 어느 날 책을 읽다 문득 시계를 봤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이 누구를 기다리지도 재촉받지도 않는 하루를 살고 있다는 걸. 그 평온한 하루 중에 오빠의 이름이 휴대폰에 떠올랐다. 준자야, 잘 지내냐? 뭐, 별일 없지? 별일 없지. 오빠는? 그냥, 엄마 요즘 건강이 좀 안 좋아지신 것 같아서. 순자의 심장이 순간 움찔했다. 어머니. 그 말 하나에 깊게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올라오는 걸 느꼈다. 병원은 가봤어? 모시고 가긴 했는데, 의사가 입원을 권유했대. 순간 순자는 입원을 권유받았다는 오빠의 말이 어머니가 입원하실 것 같으니 너가 좀 와서 간병을 하라는 뜻으로 느껴졌다. 스스로도 모르게 말이 나갔다. 그래서 나한테 뭘 바라는 거야, 오빠? 너는 또 말을 그렇게 하네. 엄마 생각 좀 해라. 살면 얼마나 사시겠어? 그 말에 화를 참을 수가 없어졌습니다. 오빠는 나한테 미안했다는 말이 어려워. 야, 가족끼리 미안하다 이런 말 해야 하냐? 넌 어떻게 뚝 연락을 끊어? 너도 적당히 하고 엄마 생각해. 너 그거 불효야. 폭풍같이 온갖 마음이 몰아쳤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내뱉을 말을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작 할 수 있었던 말은 그래, 알겠어. 그럼 전달은 끝났네. 이것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순자는 손을 한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곧장 주방으로 가 물 한 잔을 마셨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왜? 이렇게 바보 같지? 오빠한테 악다구니든 뭐든 했어야지. 바보같이. 그래 알겠어는 뭐야? 오빠의 말에 화가 나면서도 어머니가 마음이 쓰였습니다. 어머니와 단절한 이후 순자는 늘 자신이 단단해졌다고 믿었는데 하지만 병세가 나빠졌다는 말은 그녀 안의 오래된 습관을 건드렸다. 걱정하고 뛰어가고 자신을 또 내려놓을 준비를 하게 만드는 습관. 또 그 패턴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그러다 다시 옛날로 가면 이번엔 나 못 버틸지도 몰라. 그날 밤 순자는 전화기만 바라보며 밤을 보냈다. 어머니에게 전화하지 않았고 오빠에게 다시 연락하지도 않았다. 다만 마음속에서 조용히 이 질문을 되뇌었다. 엄마가 날 찾을까? 아니면 그냥 또 안 부르실까? 그래도 이번엔 내가 나를 먼저 지켜야 해. 자신을 위해 내린 결심은 언제나 가장 크게 흔들린다. 하지만 그 흔들림을 버티고 나면 비로소 알게 된다. 그게 진짜
자기 인생의 첫걸음이라는 걸. 가족이란 이름이 모든 걸 이해하고 포용하게 만들어주는 단어였다면 그 이름을 내던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겐 그걸 내던지는 일이 자신을 지키는 마지막 선택이기도 하다. 시간이 지나 오빠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순자야, 엄마가 많이 안 좋아졌어. 의사 말로는 이번 주 안에 고비가 올 수도 있단다. 내가 좀 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 왜? 오빠는 내 도움 같은 거 바라지도 않았다며 나한테 내가 무심했다. 미안하다. 이런 말도 안 하잖아. 솔직히 다 그렇게 사는 거잖아. 네가 혼자 희생한 척 하는 거지. 뭐라고? 그걸 미안해하면 내가 나쁜 놈 되는 거잖아. 난 그런 생각 없거든.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냥 나를 좀 이해해달라는 말이잖아. 전화를 끊고 난 뒤 순자는 창문을 열었다. 찬 바람이 들어왔지만 그녀는 가만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무슨 생각도 들지 않았다. 화도 슬픔도 눈물도 없었다. 그냥 끝이라는 감각만이 그녀를 감쌌다. 지금 가면 뭐가 달라질까? 엄마는 나한테 고마워한 적도 미안해한 적도 없는데 오빠도 저러는데 하지만 결국 그녀는 병원에 갔다.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등은 했지만 한 번은 마지막으로 보자 그런 마음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본 어머니는 변한 게 없었다. 너 왔냐? 그래 와야지. 엄만데. 종철아, 물 좀 줘. 엄마. 순자 왔어. 얘도 엄마 보고 싶어 했어. 그래, 너 왔구나. 그건 진심 어린 반가움이 아니었다. 목소리는 흐릿했고 표정은 무덤덤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엄마 이제라도 한마디 해줄 수 있어요? 내가 한 거 다 몰랐던 거 아니었다고? 나 잘했다고? 한 번쯤은 그 말 해줄 수 있어요? 다 옛날 일이잖니. 그걸 아직도. 그 순간 순자의 모든 기대가 무너졌다. 한 번쯤, 정말 단 한 번쯤만이라도 내가 내 딸이라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그래요. 역시 아니었네요. 엄마는 끝까지 엄마 자신밖에 몰랐네요. 순자는 손을 내밀었다가 끝내 그 손을 걷었다. 어머니의 손을 잡는 일, 그건 너무나 익숙한 나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었기에 그녀는 더 이상 그 익숙한 슬픔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야 순자야. 그래도 잠깐 손이라도 잡아드려. 그 손, 나 어릴 적 아플 때는 안 잡아줬잖아. 아 진짜. 그게 지금 무슨 말이야? 그땐 다들 힘들었잖아. 지금 이 순간까지 그걸 들춰야겠어? 그래, 이 순간이니까 말하는 거야. 이 순간까지도 엄마는 한 번도 나를 딸로 품지 않았으니까. 그녀는 일어나 조용히 병실을 나섰다. 누구도 막지 않았고 누구도 불러 세우지 않았다. 그렇게 김순자는 자신의 마지막 인사를 마쳤다. 몇 주 뒤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고 김순자는 그곳에 나타나지 않았다. 누군가는 딸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속 깊은 사정이 있었겠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누구도 그녀가 평생 받아온 상처의 무게를 알지 못했다. 순자야, 주말에 산책 나갈래? 조용한 길 걷자. 그래, 이젠 나를 위한 길을 걸어야지. 사랑을 강요받는 삶보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삶이 더 값지다는 걸 알게 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그녀는 그 시간을 견뎠고
이제는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기로 했다. 당신의 삶에는 당신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누구에게는 서름일 수 있고 또 누구에게는 자유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정도는 참지라고 말할지 몰라도 그 시간이 당신에겐 얼마나 길고 무거웠는지 당신만은 알고 있을 겁니다. 김순자 씨는 이제서야 말합니다. 나는 엄마의 딸이기 전에 나라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 말은 결국 누구나 언젠가는 해야 할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당신도 지금 어디선가 누군가의 자식으로, 부모로,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의 이름은 당신만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은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가족이니까 참았고 사랑이라 믿었기에 더 아팠던 외면의 순간,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서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당신의 공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담소와 사연은 여러분의 공감으로 자랍니다.